오늘은 빨리 할 겁니다. 경기가 많기 때문에 분석을 좀 빨리 할 거라서 참고해 주시고. 자, 위니어 블루즈. 자, 위니어 회계 장부. 자, 일단 유로파 플레이오프에서 루가노 잡고 올라왔고요. 지난 시즌은 매우 핫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주요 멤버들도 많이 빠지기도 했고 리그에서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또 좋은 모습은 아니고, 그리고 이 감독도 바뀐 상황.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 시즌만큼의 퍼포먼스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딱히 기대는 없다. 블루즈. 자, 작년 쿠프드 프랑스 우승팀 자격으로 참가를 했고, 툴루즈도 마찬가지로 감독도 바뀌고 뭐 전력에서 이탈한 자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대항전에 대한 경험치 요런 것도 없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뭐 기대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어차피 둘 다 기대치는 낮기 때문에 굳이 메인으로 갈 필요도 없고 그냥 무나 햄무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난 맞다 봐요. 아시겠죠? 그리고 린츠, 리버풀. 자, 린츠. 일단은 오스트리아 리그 3위 자격으로 참가를 했고,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지린스키 잡고 올라왔거든요. 어쨌든 또 뭐 린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대항전에서 이름을 또 자주 올리기도 하고, 음, 어, 대항전에서 이름을 자주 올리고, 그리고 뭐 득점의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리버풀 지금 이제 작년에 EPL 리그 5위 자격으로 참가를 했거든요. 근데 야, 리버풀이 유로파 온 거 자체가 조금 뭐 그죠? 또 그렇기도 하고, 뭐 리그를 워낙 잘 달리고 있어서, 과연 뭐 유로파에 집중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어쨌든 당연히 리버풀 쪽으로 봐야 되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리버풀이 얼마나 쉽게 쉽게 잡아갈까 이 차이인데, 막상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 리버풀이 유로파 우승하고 그냥 다음 시즌 챔스 가도 되잖아. 지금 당장에 리그에서 잘 달리고 있다고 해도 이거 후반기까지 잘 달릴 수도 없는 거고, 맞잖아요. 그래서 언어버가 3.5 잡혀 있는데 언어버 패스하세요. 그냥 리버풀 승만 가십시오.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리버풀 승만 가도 감지덕지다. 자, 렌하고 마카비 하이파. 요거는 렌이 일단은 지난 시즌 리그왕 4위 자격 참가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리그 별로입니다. 지금 리그 성적 자체도 별로고 손이 안 가긴 하는데, 그리고 뭐 칼리무엔더도 결장이기도 하고 이 최전방에 공백이 있지만 그래도 뭐 백업 자원들은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리그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렌이 유로파만큼은 좀 잘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제네시오 감독이 그래도 대항전에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유로파만큼 좀 잘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마카비. 얘네들은 이스라엘 리그 우승팀 자격. 챔스 참가했었는데 플레이오프에서 영보이스한테 떨어졌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조에서 살아남으려면 렌을 제껴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마카비 하이파는. 근데 뭐 물론 이제 두 팀 다 대항전의 경험도 많은 편이고, 또 마카비 같은 경우에도 근래 들어서 대항전에서 성적이 좀 괜찮은 편이다 보니까 괜찮긴 한데, 근데 문제는 얘네들도 이제 감독이 바뀌어가지고 대항전에 대한 이 감독이 대항전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좀 참고해볼 만하지 않겠나. 그리고 렌이 지금 리그는 별로 안 좋지만 전력에서 막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 정상적으로 출전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 경기 뭐 유로파기도 하고, 어차피 스타드레는 진짜 잘해봐야 어차피 유로파권이잖아. 그래서 유로파 잘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홈에서 어느 정도 이점을 갖는다면은, 마카비 같은 경우에도 원정에서 그렇게 들어놓는 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랜승에다가 오버까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감독이 대항전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큰 요소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감독이 대항전의 경험 있냐 없냐가 굉장히 크거든요.
어제 보세요. 나폴리 보세요. 저 가르시아 감독이 대항전에서 성적이 항상 좋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결국엔 나폴리가 또 극장으로 또 이겼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제네시오 감독이 대항전에서만큼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라서 저는 랜승으로 승이랑 오버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파나티나이코스하고 비아레알. 파나티나이코스 일단은 얘네들은 작년에 그리스 리그 2위 자격으로 참가했고 챔스에서 2차 예선, 3차 예선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치르고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야 3차 예선에서 마르세유도 잡았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플레이오프에서 브라가를 상대로 지고 왔는데 아무튼 뭐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리그 경기도 지금 정상적으로 성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홈에서 2점 살려서 뭐 잘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지 않는 경기 해줄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그 저기 보면은 파나티나이코스 같은 경우에 얘네가 당장 얘네들의 홈구장은 아니야. 홈구장이 아니라 그냥 자국 경기장에서 하긴 해요. 자국 경기장. 요건 참고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비아레알. 얘네들도 이게 중립인데 자국이야. 자국.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경기들 보면은 위니옹도 그렇고 파나티나이코스도 그렇고 카라바오도 그렇고 다 자기들 경기장은 아닌데 자국 경기장은 맞습니다. 아시겠죠? 원래 그 자기들 경기장이 좀 좁은 데는 그 자기들 나라 뭐 국가대표팀 경기장 빌려 쓰거나 이렇게 해요. 아시겠죠? 그건 참고해 주시고 완전히 그냥 나라 자체가 중립은 아니라는 거. 자, 비아레알 일단은 라리가 5위 자격으로 참가했고 일단 당장의 리그 성적도 별로 안 좋을 뿐더러 그다음에 원래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에메리가 있어야 유로파에서 찍어가는 팀인데 그죠? 20시즌 그때 유로파 우승했던 에메리도 없고 그렇게까지도 기대도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기본적인 전력 상황도 비아레알이 좀 더 낫겠지만 막 그렇게까지 유리하진 않은 것 같다. 파나티나이코스도 대항전의 경험도 많고요. 챔스에서 또 챔스 3차 예선에서 마르세유를 또 꺾고 온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파나티나이코스가 지지 않는 경기 해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프렌 쪽으로 볼게요. 그다음에 자 세르베트하고 슬로베아 프라. 세르베트 얘네들 스위스 리그 작년에 2위 자격으로 참가했고요. 그 챔스 3차 예선 참가했었는데 레인저스한테 잡혀가지고 유로파로 떨어져서 유로파 참가하기도 했고 일단 당장에 리그 성적도 별로 안 좋더라고. 리그 성적도 별로 안 좋고 그다음에 홈이라는 이점 말고는 뭐 그렇게까지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대항전 참가도 뭐 간간히 했던 팀이긴 한데 딱히 뭐 좋은 성적을 낸 적도 없고 그리고 슬라비아 프라 작년 체코 리그 1위 자격으로 참가했는데 그 어쨌든 뭐 유로파 예선도 뚫고 올라와 가지고 지금 이 같은 조에서 로마랑 2강 체제 그래도 당연히 조별리그는 뚫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그 플레이오프 때도 슬라비아 프라 그때 그 조르야랑 경기 때 한번 잡아가가지고 마인 잡아가서 먹은 경기도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뭐 지금 세르베트가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프라가 유로파에서는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셰리프하고 로마. 셰리프 몰도바 리그 1위 자격으로 참가했고요. 몰도바 1위 자격 참가를 했고 그 챔스 참가했었는데 마카비 하이파한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유로파 오게 됐고 유로파 3차 예선 그다음에 플레이오프 전부 다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홈에서는 빡빡하게 하는 애들이라서 쉽게 지진 않을 거예요. 쉽게 지진 않을 거지만 대신에 이제 감독도 바뀐 상황이고 뭐 그렇게까지 또 기대되진 않는다. 아시겠죠? 그리고 로마. 당장에 여러분들 그 로마 같은 경우에는 자 지난 시즌 세리에 6위 자격으로 참가를 했는데 또 지난 시즌 무리뉴 체제에서 유로파 결승까지도 올라갔었고 그죠? 그리고 그래서 당연히 이번 유로파도 잘해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작년에 유로파 결승까지 갔으니까 올 시즌에는 유로파 우승해야지 그지? 그래서 전력에서도 당연히 로마가 우세하고 셰리프가 감독도 바뀌기도 했고 아무튼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로마 승 쪽으로 접근할게요. 아시겠죠?
셰리프가 예전에 그 챔스에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한번 찬물 끼얹은 적 있죠. 그리고 레버쿠젠. 자, 레버쿠젠 요새 워낙 좀 핫하다 보니까 그죠? 작년 분데스 6위 자격으로 참가를 하긴 했는데 다들 레버쿠젠 쪽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제 입장에서도 레버쿠젠이 좀 쉽게 쉽게 잡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작년에 사비 알론소 감독 부임하고 어쨌든 레버쿠젠이 챔스 뛰다가 탈락했잖아요. 챔스 조별리그 탈락해가지고 그 챔스 3위 자격으로 유로파 그 16강 플레이오프 치러가지고 유로파를 뛰었었는데 유로파에서 그래도 4강까지 올라가는 또 쾌거를 잃었기 때문에 요번에도 레버쿠젠이 그래도 유로파 잘 뛰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4강까지 올라가가지고 로마랑 붙어서 졌거든요. 아무튼 뭐 레버쿠젠 올 시즌도 유로파는 잘해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해켄 그 스웨덴 리그 1위 자격으로 참가를 했는데 어쨌든 챔스 예선에서 떨어지고 유로파 3차 예선 플레이오프 뚫고 올라오면서 지금 조별리그를 참가하게 됐는데 다만 이제 원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력에서 워낙 레버쿠젠이 괜찮다 보니까 저는 뭐 레버쿠젠이 홈에서 그것도 사비 알론소 감독이 작년에 유로파도 잘했었는데 올 시즌에도 뭐 막상 홈에서 장난질 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경기에는 홈에서 잡아가는 경기가 될 거고 뭐 1엔디 2.5엔디까지 지금 레버쿠젠 경기를 근래 들어서 올 시즌 개막하고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진짜 존나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1엔디랑 2.5엔디까지 충분히 잡아갈 만하지 않나.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웨덴 리그도 제 입장에서는 잘하는 리그긴 한데 지금 야 이게 레버쿠젠이 워낙 이 활동량도 많고 그 다음에 이 압박 축구가 장난이 아니야. 중원부터 전방 라인까지 진짜 압박을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얘네들이 뭐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싶어. 그래서 막상 그냥 경기 전체적으로는 레버쿠젠이 너무 잡아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자, 카라바오고 몰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같은 경우에도 중립구장이긴 한데 어쨌든 그냥 자국에서 치러집니다. 카라바오. 그 지난 시즌 아제르바이잔 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참가를 했고 챔스 참가를 했지만 어쨌든 광탈을 해버렸고 유로파 3차 예선 그다음 플레이오프 이렇게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카라바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대항전에서 성적 자체가 그래도 꽤나 괜찮은 편이거든요. 작년 유로파도 작년에 대항전도 잘 치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번 유로파도 좀 잘해주지 않을까. 뭐가 두 개 있다고? 맞네. 슬라바이 프라를 두 개 넣었네. 이 실수. 야, 대가라 이거 다시 만들어서 줄게. 이거 스파르타 프라야. 스파르타 프라. 잠깐만. 다시 보내줄게. 대가라 이거 다시 보내줄게.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만요. 쏘리. 또 맥이 끊겨버리네. 순간적으로. 됐어. 아니. 아유, 말 잘했어요. 잘했어. 말 잘했어. 내가 체크를 못한 거잖아, 이거는. 보냈어. 다시 보냈어. 그치. 자, 아무튼 성적 괜찮은 편이고 유로파에서 잘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몰대 얘네들이 그 작년에 노르웨이 리그 1위 자격으로 참가를 했는데 챔스 예선에서 갈라타한테 잡혔고 그래서 유로파로 오게 됐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몰대가 이제 카라바오만 좀 잡아내면은 그래도 뭐 조별리그 통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둘 다 어느 정도 대항전에 대한 경험치도 충분히 있는 편이고 카라바오 같은 경우에도 자국으로 또 불러들이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거예요. 몰대 입장에서도. 그래서 뭐 리그 차이는 그래도 몰대가 좀 더 낮긴 하겠지만 카라바오가 그래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게 조금 이 몰대 입장에서 좀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그냥 문화 해묻죠. 뭐 그렇게까지 메인으로 잡아갈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카라바오 같은 경우에는 원체 감독이 진짜 장기 집권이라서 대항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쉽게 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웨스트햄하고 토폴라. 일단은 여러분들 웨스트햄 작년 컨퍼런스 우승팀 자격으로 여기를 참가하게 된 거고, 그 요번에 이제 리그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도 워낙 좋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대항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웨스트햄이 리그 경기는 개판 치면서도 컨퍼런스 가가지고는 존나 잘했었잖아. 기억나시죠? 그래서 대항전 자체는 엄청 잘 치러왔기 때문에 요번에도 이제 컨퍼런스 우승까지 시키고 유로파를 온 상황이라서 당연히 요번에도 유로파 잘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전력에서도 2점을 뛸 텐데, 근데 지금 예상 명단을 보면 완전 백업이야. 완전 2옵션 멤버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비 쪽에 막 캐러라든지, 아니면 요번에 이적간 마브로파노스라든지, 아니면 뭐 중원에 뭐 코르네나 아니면은 포르날스, 그 다음에 최전방에 잉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옵션 자원들을 다 지금 예상 명단에 넣어놨기 때문에, 야, 이거는 완벽하게 웨스트햄이 이긴다고 말은 못한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실질적인 라인업이 떠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웨스트햄이 이제 뭐 풀타임 2옵션으로 돌릴 이유는 없잖아요. 당연히 1옵션 멤버들도 꺼낼 거지만, 지금 당장의 리그도 잘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뭐 굳이 이 경기를 또 갖다 버리진 않을 거고, 그죠? 그래서 이 경기에 그래도 기본적인 체급이 있으니까 웨스트햄이 당연히 잡아가는 경기는 될 거예요. 근데 토폴라 얘네가 세르비아 리그 2위 자격으로 참가했거든요. 챔스 예선 참가했는데 브라가한테 싹싹김치 당하고, 원래는 대항전에 이름도 못 올리던 팀이었는데, 뭐 그래도 이제 지난 시즌에 잘해가지고 이렇게 대항전을 출전하게 됐는데, 지금 또 당장에 츠르베나 제끼고 리그 1위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득점도 워낙 좀 잘 되는 팀이기도 하고, 당장에 웨스트햄이 오늘 경기에서 백업을 꺼내든다. 그러니까 2옵션 멤버들을 꺼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야, 이거 웨스트햄이 이핸디 받은 상황인데 이거 무조건 3골 차승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좀 어려울 거라 봐, 내가 봤을 땐. 그래서 어차피 웨스트햄이 이기긴 할 거지만, 토폴라 얘네들도 지금 이 리그에서 너무 잘하고 있기도 하고, 당연히 실점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되고요, 웨스트햄도.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야, 이거 언오버도 3.5 줬는데 난 이거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난 맞다 봐. 왜냐면 웨스트햄이 무조건 이기는 경기는 할 거지만, 그럼 득점을 만약에 한 골, 두 골, 세 골까지 뽑아낸다 칩시다. 나중에 후반전 들어가가지고 1옵션 멤버들을 채워 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도 전반전에 토폴라한테 실점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경기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핸디보다, 지금 예상 라인업을 봤을 때 핸디보다는 그냥 언오버 접근이 나을 것 같아. 언오버 접근이.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러니까 그거죠. 아싸리 경기 시작하고 웨스트햄이 근데 웨스트햄이 백업도 나쁘지가 않아요. 뭐 포르날스도 그렇고 잉스도 그렇고 뭐 측면에 코르네라든지 나쁘진 않거든. 근데 지금 리그에서 뛰고 있는 1옵션 멤버들이 아니다 보니까 불안 요소는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차라리 승패, 그러니까 핸디 쪽보다는 언오버로 접근하는 게 난 맞다 본다. 아시겠죠? 자, 올림피아코스. 자, 이 경기는 올림피아코스 그리스 리그 3위 자격 참가했고, 예선하고 플레이오프 다 뚫고 올라온 상황이고, 지금 당장에 뭐 리그 성적도 괜찮고 홈에 대한 이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작년에 이 조별리그에서 한 판도 못 이기고 광탈했거든요. 근데 그 작년에 조별리그에서 만났던 애가 마침 또 프라이부르크야. 근데 그때 당시에 전력에서 프라이부르크가 딱히 이탈된 선수가 없어. 감독도 똑같고. 그래서 분명히 이 경기는 어렵다. 승패는 일단 분명히 어렵습니다. 대신에 올림피아코스가 그래도 지금 분위기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감독도 바뀌었고, 그래서 뭐 홈에 대한 이점은 분명히 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프라이부르크. 뭐 작년에 이제 그렇게 유로파에서 조별리그 진짜 한 판도 안 지고, 작년에
작년 조별리그 4승 2무 0패 해가지고 조별리그 진짜 잘 치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프라이부르크가 요번에 유로파 잘 뛰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얘네 둘의 지난 유로파 맞대결도 그렇고 프라이부르크가 분명히 이점이 있는 건 맞는데 지금 리그에서 수비가 그러니까 이 실점이 너무 많아. 프라이부르크가. 그래서 야, 당연히 질 것 같진 않은데 프라이부르크도 이거 실점이 많은 게 너무 좀 걸린다. 그냥 리그 자체에서 실점이 늘 있는 편이고 그 앞전에 뭐야 슈투트가르트 원정 가가지고는 막 5대 떡으로 발리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 올림도 이기려고 할 거고 프라이도 이기려고 할 것 같아. 저는 이 경기 오버 볼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대신에 좀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1대1은 깔자. 1대1은 깔자, 스코어상. 1대1은 까는데 오버가 무조건적으로 좋아 보이진 않아. 아시겠죠? 1대1 무승부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상대성이라는 게 존재는 할 거예요. 상대성이라는 게 존재할 거라서 1대1은 깔 것 같은데 와, 이게 무 아니면은 그러니까 1대1 무 아니면은 그냥 어느 팀이 2대1승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야, 이건 어렵다. 어렵다. 이 경기는 딱히 접근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생무 가능성? 생무? 글쎄요. 근데 프라이부르크가 생무를 하기에는 프라이부르크가 어쨌든 돈 실점이 많은 부분이고 올림피아가 홈에서 득점을 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프라이부르크도 막상 작년에 올림피아코스한테 또 한 경기 또 이기고 한 경기 비겼거든. 또 지는 경기는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1대1은 깔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모릅니다. 왜냐면 프라이부르크가 지금 리그 성적은 이렇게 안 좋은데 또 유로파에서는 또 존나 잘할 수도 있어. 몰라 이거는. 아약스 이 경기는 아까 그 경기는 딱히 갈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자, 아약스하고 말했어요. 일단은 아약스 유로파에서 보게 되네요, 그죠? 분위기도 안 좋고 리그 분위기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이제 유로파 플레이오프에서 루도고레츠를 깨고 올라오긴 했는데 뭐 딱히 기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도 마르세유도 지금 새 감독 오긴 했지만서도 어쨌든 이제 챔스 광탈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유로파를 오긴 했는데 뭐 두 팀 다 이제 리그에서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딱히 기대는 안 돼.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 조에 브라이튼이 같이 있어. 브라이튼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승부를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아약스가 막상 홈에서 마르세유를 잡아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어차피 2.5 준 거 오버 가자. 어차피 2.5 준 거. 아시겠죠? 어떻게든 브라이튼이 이 조 1위 한다고 보면 얘네 둘 중에 승부가 나긴 해야 돼요. 얘네 둘 중에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오버 쪽 선택을 하겠다. 그리고 스파르타 프라하 그리고 아리스. 자, 잠시만. 브라이튼부터 해야 되구나. 브라이튼. 자, 요거는 마헨이랑 오버랑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민이 될 텐데. 자, 작년 EPL 6위 자격으로 참가한 브라이튼이고 지금 워낙 잘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브라이튼이 유리하겠다 싶죠. 자, 근데 막상 있잖아요. 막상 물론 이제 데제르비 감독이 대항전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껏 해봐야 그냥 샤우타르 있을 때. 근데 샤우타르 있을 때 물론 이제 뭐 이게 또 뭐 팀 바이 팀인데 워낙 그렇게 샤우타르가 대항전에서 2점을 누릴 만한 팀은 아니다 보니까 성적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아. 제가 이제 성적을 쭉 봤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어쨌든 데제르비 감독의 이 전술상 득점은 당연히 있겠고 실점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아테네 얘네가 그리스 리그 1위 자격으로 참가를 했거든요. 근데 챔스에서 얘네들이 그 디나모 자그레브를 또 잡아내기도 했었고 물론 이제 유로파로 내려오긴 했지만
어 브라이튼의 실점도 당연히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장점이다 단점이지만 어쨌든 또 맨유전도 봐봐요. 결국에는 실점을 하잖아. 그래서 실점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가능성을 열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나는 내 입장에서는 브라이튼의 핸디승보다는 차라리 그냥 2.5 줬으니까 오버가 낫지 않겠나. 이 입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 데제르비 대항전 성적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샤흐타르에 좀 좁혀져 있긴 하지만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 일단 어쨌든 실점이 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실점에 대한 부분은 좀 열고 가자.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핸디승보다는 그냥 오버 쪽이 더 나을 것 같다. 물론 뭐 3대1이나 4대1 정도 해줘가지고 그냥 마헤네 오버까지 띄워주면 더 좋겠지만 이 실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열고 분석을 하는 게 난 맞다고 봐요. 아시겠죠? 자, 스파르타 프라하고 아리스. 자, 스파르타 프라 얘네들은 일반승은 하겠죠. 그만 당연한 거죠. 자, 체코 리그 2위 자격으로 참가를 했고요. 어쨌든 뭐 챔스에서 좀 아쉽게 떨어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로파 플레이오프에서 이 기억나십니까? 유로파 플레이오프에서 디나모 자그레브하고 자그레브 원정을 가가지고 3대1로 깨졌는데 홈에서 4대1로 극적으로 또 이겨가지고 그지? 후반전 막바지에 진짜 극적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또 조별리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같은 조에 레인저스하고 그 다음에 베티스하고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프라하 입장에서는 그래도 존 A에서 최약체 팀인 아리스 정도는 그래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고 이제 프라하가 또 홈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 홈에서 좀 이점을 갖는 팀이다 보니까 이번 경기 뭐 쉽게 좀 잡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아리스가 키프로스 리그 1위 자격으로 참가를 했는데 또 그 유로파 플레이오프에서 슬로반 브라티도 잡고 이제 또 워낙 이 득점을 좀 많이 하는 팀이야. 그래서 뭐 실점에 대한 부분을 또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프라하 승이랑 오버 둘 중에 하나 고민을 한다면 나는 그래도 프라하 승이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제 프라하도 이번 대항전을 치르면서 실점도 많고 하긴 한데 그래도 홈에 대한 이점을 생각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프라하 승 쪽이 조금 더 나는 가능성이 높겠다. 자, 레인저스하고 베티스. 이 경기는 여러분들 물론 레인저스가 이제 스코틀랜드 2위 자격으로 참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챔스에서 호벤한테 발목 잡혔고 유로파로 오게 됐는데 뭐 물론 이제 경험치적인 부분에서 레인저스는 늘 대항전을 출전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대항전의 그런 경험치라든지 그다음 홈에 대한 이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레인저스가 뭐 그래도 정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는 갑니다. 자 근데 베티스 지금 당장에 베티스도 뭐 리그 성적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작년에 이제 라리가 6위 자격으로 참가는 했는데 여러분들도 베티스가 원정이기도 하고 뭔가 좀 불안 요소들은 있잖아. 근데 작년에 이 조별리그에서 베티스가 5승 1무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는 야 그래도 펠레그리니 감독이 야 조별리그만큼은 진짜 이 신경 제대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좀 지지 않는 경기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베티스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아시겠죠? 레인저스도 보면은 호벤한테 그렇게 따일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자, 아탈란타 지난 시즌 세리에 6위 자격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리그에서 뭐 정상적인 폼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이 같은 조에서 최약체 팀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뭐 좀 쉽게 잡고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요번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조편성이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아탈란타가 당장에 이제 조 1위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요번 경기 홈에서 그래도 무난하게 잡고 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라쿠프 얘네들도 근데 만만치는 않아요. 지난 시즌 이제 폴란드 리그 1위 자격으로 참가를 했는데 그
첼시 예선에서 나름 잘했거든요. 근데 코펜하겐 상대로 결국엔 떨어졌고 코펜하겐이 어제 또 갈라타 상대로 또 찬물 끼얹으면서 그지? 코펜하겐이 잘하는 팀이라서 그래서 지금 당장에 근데 당장에 이 조를 따지면 그래도 라쿠프 얘네들이 상대적으로는 제일 약체로 평가받는 팀이라서 아탈란타 상대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당연히 아탈란타가 가져가는 경기는 될 거예요. 다만 아직 아탈란타의 폼을 믿기는 좀 그래요. 물론 이 조 편성 자체가 아탈이 워낙 괜찮아서 이 조별리그는 당연히 뚫을 거는 같은데 이번 경기만큼은 좀 한 경기 좀 피해보자. 물론 저도 이제 아탈란타가 요 경기를 잡아갈 거는 같은데 좀 한 경기는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배당 메리트가 너무 없어. 그렇다고 핸디를 잡기에는 폼이 그렇게까지 괜찮은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스포르팅. 자, 그라츠하고 스포르팅. 그라츠가 여러분들 그 오스트리아 리그 2위 자격으로 참가를 했거든요. 챔스 예선에서 호벤한테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호벤이 어째 보면은 뭐 그라츠도 떨구고 레인저스도 떨구고 잘하고 올라갔는데 조별리그에서 지금 아스날한테 개같이 두드려 맞은 거야. 아무튼 뭐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라츠가 그래도 호벤 상대로 홈 원정 둘 다 득점이 있긴 했지만 자, 그라츠가 이 챔스 예선에서 호벤 상대로 홈 원정 둘 다 득점을 하긴 했어요. 자, 근데 내가 호벤의 지금 가장 큰 단점이 뭐라 했습니까? 무조건 실점이거든. 수비가 안 좋아요, 호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득점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말자. 신경 쓰지 말고 자, 스포르팅 어쨌든 포르투갈 리그 4위로 출전을 했는데 뭐 그래도 아탈란타랑 조 1위 경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스포르팅도 원정이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체급은 저는 스포르팅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햄무 쪽 접근 햄무 원정이기도 하고 나는 만약에 그라치가 오늘 경기에서 득점을 못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나는 이거 1대0으로 끝날 수 있다 봅니다. 만약에 득점을 하더라도 뭐 1대1이나 아니면 2대1 정도 스포르팅이 이기는 경기를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경기도 좀 애매한 상황은 맞다. 그래서 좀 어렵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로파 16경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경기 뭐 잘 가져가면은 그래도 뭐 좋은 결과 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확실히 좀 이 대항전에서 성적을 좀 잘 잃었던 팀, 잘 잃었던 감독, 그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잡아갈 만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흔히 취급하는 5대 리그 안에 있는 팀들의 맞대결의 상대들이 아주 허점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다른 때 유로파보다는 뭐 막 그렇게 역배가 많이 터지고 이럴 것 같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유로파 위주로 좀 잡아가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컨퍼런스는 그냥 보여드리고 치울게요. 컨퍼런스 그냥 보여주고 치우겠습니다. 자, 컨퍼런스는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으니까 됐나요? 됐나요? 빌라 오늘 롯데 돌릴까요? 뭐 가능성이 있죠. 지금 예상 명단 볼까요? 그냥 이건 단순히 예상 명단이야. 무조건 100% 믿지 말고. 어디 갔니? 어디 있니? 네? 어디 갔노? 피오 일반승은 위험한가요? 그냥 저는 제 개인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 피오렌티나 감독이 어쨌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컨퍼런스 리그 가가지고 컨퍼런스에서 그 작년에 결승전까지 갔었잖아요. 웨스트햄한테 깨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 피오렌티나의 그 이탈리아노 감독은 공격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아탈란타랑 경기 붙을 때도 그 아탈란타랑 붙을 때도 내가 이제 오버를 선택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고 인테르랑 붙을 때도 오히려 강팀 상대로 라인을 좀 올리다가 두드려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이제 그냥 뭐 컨퍼런스 잘한다 가정을 하면 차라리 그냥 오버 가는 게 나아요. 오버 가는 게. 음, 아시겠죠? 노랭이 왜 이렇게 많냐고요? 명물님 오늘은 막 골라가십시오. 오늘은 아시겠죠? 뭐 혹시 압니까? 다 맞출지. 예? 뭐 8경기 다 맞출지 없지 않어? 안 그렇습니까? 아 오늘 아무튼 뭐 설명을 좀 빠르게 했는데 이렇게 좀 뭐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서도 그냥 이제 이 명물님 그거죠. 노란색에 있는 경기들은 유로파 경기들, 그 다음에 주황색에 있는 경기들은 컨퍼런스 경기들, 이렇게 아시겠죠?